몇 해 전 미경은 예상치 못한 집 수리로 인해 큰돈이 필요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막혔고 마땅히 손 벌릴 곳도 없었죠. 그때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대신 대출 받아줄게. 이자는 내가 부담하면 되잖아. 미경은 고마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시절 아이방벽에 생긴 곰팡이와 균열은 점점 심해졌고 돈이 없어서 고치지도 못하고 있었던 참이었으니까요. 은주는 그날 정말 묵묵히 서류를 챙겨와 대출을 받아주었습니다. 미경은 매달 이자를 빠뜨리지 않고 납부하며 나름대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가끔은 비싼 밥을 샀고 때로는 은주의 아이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죠. 은주는 그런 미경의 표현에 말없이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미경은 그런 반응에 안심하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날 깨졌습니다. 동네 단짝 친구 수진이 무심코 말한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은주한테 돈 빌렸을 때 이자 줬잖아. 너는 안 줬어? 미경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어? 너도 은주한테 빌렸어? 응. 작년에 냉장고 바꿀 때 400만 원 빌렸는데 1년 이자 3% 붙여서 줬어. 그래야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 말에 미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왜 몰랐지? 은주는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는 안 했을까? 혹시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후로 미경은 은주의 말투나 표정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단톡방에서도 대화에 잘 참여하지 않고 마주 앉아도 뭔가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죠. 며칠 뒤 미경은 또 한 번 은주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이번엔 아이가 갑자기 다치면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이체해 주었지만 이번엔 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이자도 조금 얹어서 줄게. 고맙고 미안해서 그래. 은주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좋지. 사실은 지난번부터 얘기할까 했거든. 그냥 말을 못했어. 그 순간 미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그동안 은주는 참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미경은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날 밤 미경은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너무 무심했나 봐. 은주가 사실 예전부터 서운했었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사람 마음이 같이 흔들리잖아. 그걸 잊지 마. 미경은 그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고마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표현 방식이 달랐던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미경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은주와의 거리감이 신경 쓰였습니다.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공기의 무게는 분명 달라졌죠. 단톡방에 올라오는 은주의 말투 하나하나가 어딘가 무심하게 느껴졌고 예전 같으면 꼭 참석했을 모임도 은근슬쩍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미경은 괜히 불편함을 느꼈고 이게 다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새 친구는 오랜만에 셋이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를 풀어보고 싶은 미경은 먼저 웃으며 말을 꺼냈죠. 은주야, 그때 이자 말인데 나 진짜 몰랐어. 미안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거든. 은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그냥 넘어가려 했던 거야. 그런데 말이 나오니까 나도 생각이 많아지더라. 수진이 그 상황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야, 근데 진짜 돈은 진짜 무섭다. 사람 마음 흔들려. 그 말에 세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그 침묵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이 우정은 이미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미경은 매번 은주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만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예전처럼 편하게 웃는 일도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단톡방에서 은주가 수진과 둘이서만 주고받은 대화를 캡처한 걸 봤습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이었죠. 요즘 미경이 너무 예민하지 않아? 그러게. 뭔가 자꾸 신경 쓰게 만들어. 그 대화를 보고 미경은 핸드폰을 손에 든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명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우정이란 게 그렇게 쉽게 틀어질 수 있는 거였을까요? 돈은 잠시지만 감정은 오래가는 법이니까요. 미경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리는 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요. 미경은 요즘 들어 집에만 있는 날이 늘었습니다. 카페에 가도 시장에 가도 어쩌다 마주칠까봐 은주와 수진이 있는 장소는 피해 다녔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주를 마주쳤습니다. 안녕. 은주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미경은 순간적으로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은주는 엘리베이터 층수를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우리 예전처럼은 못 돌아가겠지? 그 말에 미경은 숨을 삼켰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들며 지내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다 내 잘못 같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둘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은주의 발걸음이 멀어져 갔고 미경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온 김에 앉아있던 수진은 미경을 보며 자리 옆을 비워주었습니다. 여기 앉아. 고맙다고 말한 미경은 조심스럽게 앉았고 둘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은주 요즘 좀 힘든가 봐. 너랑 얘기하고 나서 울었다더라. 그 말에 미경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고마운 마음도 미안한 감정도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미경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 셋이 함께 여행 갔던 사진들, 서로의 생일마다 준비한 손편지, 아이들 돌잔치에 웃으며 찍은 사진들. 그 모든 순간이 선명했지만 지금은 왜 그 따뜻함을 되돌릴 수 없을까? 미경은 한참을 앨범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정이란 건 결국 믿음 위에 쌓인다는 것. 돈도 시간도 마음도 결국은 신뢰라는 기둥 위에 놓여야 한다는 걸요. 며칠이 지나고 단톡방에는 오랜만에 셋이 함께 만나는 약속이 잡혔습니다. 평소처럼 누군가 먼저 말 꺼내면 따라붙던 대화와 달리 이번 약속은 유난히 조용하고 어색한 분위기로 시작되었죠. 미경은 마음 한편으로 불안했습니다. 최근 자신이 놓쳤던 모든 말들과 표정들이 머릿속에 스치고 있었거든요. 카페에 먼저 도착한 미경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두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 그리고 은주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반가운 인사보다는 무겁고 형식적인 인사만 오갔습니다. 미경은 억지로 밝은 척 웃으며 메뉴판을 넘겼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들 괜찮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주문을 마치고도 셋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러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지? 애들 학원도 많고. 그 말을 계기로 은주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맞장구 쳤고 미경도 억지로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지난번에 은주한테 빌린 돈 곧 갚을 거야. 이번엔 이자도 붙여서. 그 말에 수진이 의외라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이제야 좀 알았네. 은주는 멋쩍게 웃었고 미경은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갑자기 모든 대화가 자신을 겨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자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미경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있다가 결국 은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나한테 정말 많이 서운했었어? 은주의 답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서운하긴 했지. 하지만 너라서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 말이 오히려 미경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너라서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그건 무시하거나 당연하게 여겼다는 뜻일지도 모른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미경은 직접 은주를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조용한 브런치 카페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죠. 미경은 꺼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나 요즘 너한테 정말 미안해. 솔직히 나만의 기준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단 걸 이제야 알았어. 은주는 미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마음은 알았어. 근데 표현이 다르니까 나도 헷갈렸던 것 같아.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시 무언가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에는 작게 남은 가시 같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다 풀지 못하는, 하지만 서로 알고 있는 미묘한 감정들. 우정은 결국 그 조심스러움 위에 놓인 균형이었습니다. 미경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번 흔들린 믿음은 다시 쌓기도 어렵지만 노력은 해봐야지. 은주와의 대화 이후에도 미경의 머릿속은 쉬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찝찝하게 걸리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죠. 그동안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닐까? 혼잣말을 하며 지난 몇 년간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돈거래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수진과의 대화 몇 개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종종 수진이 자신에게 조언을 하듯 툭툭 내뱉던 말들이 있었죠. 은주가 좀 섬세하잖아. 표현에 예민하고. 그땐 별 생각 없이 넘겼던 말들이 이제 와서 전부 다르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미경은 동네 작은 수제버거 가게에서 은주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를 조금 가볍게 풀어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햄버거를 베어문 은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아, 너 예전엔 나한테 뭐든 다 얘기했잖아. 근데 언제부턴가 내 얘기 잘 안 하더라. 미경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랬나? 바쁘고 정신 없어서 그랬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서운함을 참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졌고 말할수록 어색함이 짙어졌죠. 며칠 뒤 수진이 미경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주가 그랬다며? 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미경은 허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래. 그냥 나 요즘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 거였지. 수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야? 그 말이 꽂혔습니다. 미경은 처음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죠. 자신이 중심이라 착각했던 시간, 고맙다고 밥 한 끼로 넘겼던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제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혼자 카페에 앉아 친구들과의 단톡방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던 대화들이 이제는 이틀에 한 줄 올라오는 정도였죠. 나 지금 친구들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그날 밤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지금이라도 회복하고 싶다고 말이죠. 은주의 답장은 하루가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고맙긴 해.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서. 근데 우리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그 말에 미경은 핸드폰을 꼭 쥔 채 한참 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뭔가 되돌릴 수 없는 문턱에 선 느낌이었습니다. 수진과의 통화 이후 미경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수없이 친구들과의 지난 대화들을 곱씹었고 무심코 넘긴 말들 속에 담긴 감정을 이제야 읽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미경은 일부러 출근길을 조금 일찍 나섰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스마트폰을 켜고 사진첩을 뒤지기 시작했죠. 작년 겨울 은준의 가족과 함께 갔던 계곡 사진. 여름 휴가 때 수진과 셋이 떠났던 워터파크 사진. 웃고 있는 얼굴들이 하나같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점심시간이 되자 미경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익숙한 카페, 예전에 셋이 자주 갔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수진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한 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었어? 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은 손에 쥔 머그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서운했다기보단 내가 좀 멀어진 것 같아서. 돈 얘기 때문은 아니야. 그냥 너한텐 우리가 점점 안 중요해지는 기분이었어. 미경은 당황했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구나. 난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있잖아, 그런 거. 우리가 너 힘들다고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렸던 거. 그게 언젠가부터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 그게 좀 마음 아팠어. 수진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렸죠. 카페를 나서며 둘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묻은 웃음이었죠. 그러나 마음 한쪽엔 여전히 묵직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은주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많이 미안해. 나랑 얘기 좀 할래? 은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얘기하자. 통화가 끝난 후 미경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는 듯한 저녁 하늘 아래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했던 모든 당연함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은주와의 전화 약속을 잡은 그날 저녁, 미경은 퇴근도 하지 않고 바로 은주가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환승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죠. 그저 마음속 무게를 어떻게든 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은주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연한 립스틱을 바르고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옷차림부터 시시콜콜 이야기꽃이 피었을 시간, 오늘은 그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조용한 수제 맥주집. 바 안쪽 자리에 나란히 앉아 미경과 은주는 맥주잔을 맞부딪혔습니다. 말없이 몇 모금 넘긴 후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날 돈 얘기 있었던 거 기억나?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화 이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연락을 이어갔지만 서로의 마음에는 가시가 박힌 듯 했죠. 은주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난 내가 돈 갚으면서 아무 말도 없는 게 조금 섭섭했어. 그게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거든.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서. 미경은 숨을 삼켰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그게 다 자신을 위한 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미안해. 그때는 그저 내가 어려우니까 친구면 당연히 도와줄 거라 생각했어. 이자 챙겨주지 않은 건 그런 거 계산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믿었거든.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계산하지 말자는 말 그거. 내가 싫어하는 말인 거 너 알지? 친구 사이에도 계산은 필요해. 감정의 계산 말이야. 나는 내가 고마웠다고 말해주길 바랐던 것 같아.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이었나 싶었습니다. 그저 고맙다고 한마디 하는 게 오랜 우정이란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오해와 인내가 쌓였는지를 이제서야 깨달았죠. 두 사람은 그날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일상, 아이들, 남편 얘기, 그리고 가끔은 고등학교 때의 장난들까지. 돌아가는 길 은주는 말했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돌아가 보자. 나 너 좋아했던 시간 많았거든. 미경은 울컥했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단단하게 대답했죠. 고마워, 은주야. 정말.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미경은 창밖 어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우정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아니라 말해야만 통하는 거라는 걸.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미경은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은 일부러 피했던 자리였죠. 마트 앞 작은 커피숍, 사람들이 바삐 드나드는 틈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나 은주한테 얘기 다 들었어. 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나도 미안해.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그냥 그땐 나도 감정이 복잡했어. 돈 얘기가 이렇게 우리 사이를 망칠 줄 몰랐어. 수진은 커피잔을 돌리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나도 너한테 돈 빌려줬을 때 마음 한켠으론 서운했던 거 있거든. 근데 그걸 얘기하면 내가 너무 속물 같아질까봐 말 못했어. 미경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말 안 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더 상처였던 것 같아. 조용한 침묵이 둘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정리하려고. 내가 준 원금 다시 받지 않을게. 근데 여기 내가 정리한 감정의 계산서야. 봉투 안에는 미경이 수진에게 빌린 돈 목록과 함께 작게 쓰인 글귀가 있었습니다. 친구란 이름으로 빌려준 시간, 감정, 걱정들. 갚지 않아도 괜찮지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나한텐 이자였거든. 미경은 그 글귀를 천천히 읽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진심으로. 그리고 나도 너한테 똑같이 갚을게. 다음에 내가 힘들 때 기꺼이 빌려줄게. 돈이 아니라 마음을.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마음을 맞췄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예전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사이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엔 돈 말고 시간 빌려주자.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는 그런 시간.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건 이자 안 받을게.